지난 이야기, 일본 긴키 지방에서 등장한 야마토 정권. 일본 특유의 시성제로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지만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두 가문이 대립하게 된다. 문제가 된 건 바로 불교 숭배. 그러나 불교는 그저 명분일 뿐 실상은 권력 투쟁이었다. 이후 실권에 장악한 소가씨는 쇼토쿠 태자를 내세워 불교의 부흥을 이끄는데 와하 문화를 통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질서를 확립했음에도 오히려 황실에 의해 멸문되고 만다. 권력을 되찾은 황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역사회고 허풍과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서로 자신들의 빈약한 정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불교 역시 자신들 나름대로 권위를 내세우고자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배워오는데 하필이면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배워왔다는 것이 남색이었다. 덕분에 일본에서는 동성애가 승려들을 통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된다. 앞서 말했듯 과거 황실은 외척 소가씨를 몰아내고 실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또다시 천황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세력이 등장해요. 바로 후지와라 씨입니다. 누구보다 천황을 드높인 이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고 명문가로 거듭나게 되자 선을 넘기 시작한 거죠. 후지와라 씨는 본인 손으로 직접 소가씨를 멸문시켜봐서 그런지 더 치밀하게 행동했어요. 황희 계승에 깊숙이 개입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 외에도 천황이 어릴 경우에는 섭정으로 성인이 되면 관백으로 로서 조정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고 황후도 정략 결혼을 통해 대부분 후지와라 씨에서 배출했으며 이를 대략 150에서 200년에 걸쳐 반복했죠. 그러나 과도한 근친혼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후지와라 씨의 직계 혈통은 제70대 천황 고레이 제1을 기점으로 대가 끊겨요. 덕분에 후지와라 씨를 외척으로 하지 않는 고산조가 천황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고산조 역시 결혼은 후지와라 씨랑 해야 했지만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군소 세력들을 포섭하고 다양한 개혁을 단행했으며 특히 인세이, 원정제도를 실시하려 했죠. 원정은 천황이 황태자에게 황위를 양위하고 자신은 천황 위의 자리, 상왕이 되는 제도예요. 한국사에서는 상왕제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왕제도를 주로 후견을 위해 활용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이를 바지사장 개념으로 활용했죠. 소가씨든 후지와라씨든 치워놓으면 뭐하나.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또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 계속 천황을 꼭두각시로 부리려 할 터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쥐고 흔들겠다는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치천의 군입니다. 치천의 군은 우리로 치면 태상왕이죠. 태상왕은 상왕보다 격이 높은 칭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센 존재가 천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황은 그저 범부에 지나지 않았고 그 위에 상왕이 존재했으며 그 상왕 역시 치천의 군 앞에서는 한낱 조물에게 불과했다는 겁니다. 괜히 일본 만화에서 파워 인플레가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아무튼 인세의 제도를 실시하려 했던 고산조는 정작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죽어버려요. 대신 그의 아들 시라카와가 요긴하게 잘 써먹습니다. 시라카와는 자신의 아들 호리카와를 황태자로 내세운 다음날 곧바로 양위를 택했죠. 당시 호리카와는 고작 8살이었어요. 병약했던 호리카와는 아버지 시라카와의 등살에 못 이겨 요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시라카와는 그 즉시 호리카와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 도바를 즉위시켰죠.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시라카와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지천명을 넘긴 지 오래였고 도바는 이제 겨우 4살 난 애기였거든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과 세상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 그래서 시라카와는 과감하게 자신의 첩과 도바를 결혼시켜 아이를 갖도록 합니다. 물론 결혼은 도바가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주장되는 나이에 이루어졌죠. 손자 부부가 진짜로 아이를 낳았음에도 세간에서는 스토쿠는 도바의 아들이 아닌 시라카와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떠돌아요. 어째서였을까요? 여기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2, 제3의 도바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시라카와는 그냥 상습범이었어요. 그는 본인의 손에 거친 여성들을 도바 외에도 여럿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시라카와의 남색 상대이기도 했죠. 특히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무사 가문하면 겐지와 헤이시를 꼽는데요. 이 중 헤이시의 타이라노 타다모리가 시라카와의 남색 상대였고 그 타이라노 타다모리의 아들 타이라노 키오모리 역시 스토쿠와 마찬가지로 시라카와가 진짜 아버지라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라카와의 첩과 그의 아이를 동시에 받게 된 남자들, 속칭 뻐꾸기들은 시라카와에게 더 큰 충성심으로 보답했죠. 반면에 도바는 스토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삼촌을 아들이라 불러야 하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그 삼촌에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위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당시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바는 스토크를 향한 증오를 품고만 있다가 이후 시라카와가 죽고 진짜 아들들을 얻으며 아예 대놓고 표출하기 시작했죠. 도바는 정확히 시라카와가 자신에게 한 짓을 그대로 되갚아요. 스토크를 압박하여 밀어내고 그 자리에 그의 동생들을 돌아가며 앉힙니다.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도바 또한 어려서 보고 자란 게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라카와를 그대로 따라했죠. 문제는 그 응징의 대상이 잘못되어도 한참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스토크는 그저 태어났을 뿐 도바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도바는 스토크를 죽는 그 순간까지 저주했죠. 도바가 시라카와를 따라한 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색이에요. 도바는 후지와라노 이에나리라고 하는 인물의 애인으로 삼았죠. 후지와라노 이에나리는 후지와라 씨이기는 했으나 직계는 아니었기에 그를 꼬리 삼아 몸통을 흔들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으니 직계 측도 후지와라노 요리나가를 중심으로 대항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후지와라노 요리나가는 도바가 후지와라노 이에나리를 유혹했듯 자신 역시 후지와라노 이에나리의 아들들을 유혹했죠. 장남 후지와라노 타다마사를 시작으로 차남의 삼남까지 차례로 잡아들인 후지와라노 요리나가는 그렇게 후지와라노 이에나리의 모든 후계자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와중에 도바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앞서 도바가 끝까지 스토크를 저주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했지만 그의 저주는 정작 스토크를 넘어 일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직 스토크를 방해하겠다는 일념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스토크의 동생 고 시라카와를 즉위시킬 때에는 승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인명을 강행했거든요. 물론 그로부터 도바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아서 매듭을 지었더라면 또 모를 일이긴 했죠. 문제는 그 이듬해 수습은커녕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는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스토크와 고 시라카와 교토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진검승부는 본격적인 대사무라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양측 모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가 세력을 대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중에는 과거 시라카와 또는 도바의 애인들과 얽힌 이들도 있었죠. 가장 두각을 보인 건 뭐니뭐니 해도 다이라노 키요모리였습니다. 그는 같은 처지인 스토크의 요청도 무시한 채 고 시라카와의 편에 서요. 반면 스토크의 편에는 후지와라노 요리나가가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라 표현했지만 승부는 다소 싱겁게 끝납니다. 스토크와 후지와라노 요리나가 측이 패배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럼에도 대사무라이 시대는 이제부터였죠. 호겐에 난 이후 정권을 장악한 고 시라카와가 원정을 되풀이하려 했던 겁니다. 당연히 부자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은 또다시 무사들을 호출하며 내전을 일으켜요. 이때 그 이름도 유명한 겐지와 헤이시가 반으로 나뉘어 결전을 벌이는데 호겐에 난 당시 합을 맞췄던 타이라노 키요모리와 미나모토노 요시토모 두 사람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흥미진진한 연출이 펼쳐질 뻔했으나 미나모토노 요시토모가 뜬금없이 가신에게 살해되며 끝내는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후 더 이상 적수가 없어진 타이라노 키요모리는 무사로서는 최초로 태정 대신에 임명되어 헤이시라고 하는 무가 정권을 세워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헤이시 정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내전의 전후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 역적 미나모토노 요시토모의 삼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또다시 내전을 일으켰죠. 이로 인해 헤이시 정권은 몰락하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쇼군에 임명되며 드디어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가 열려요. 대사무라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이들의 역사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도리어 심각했다면 더 심각했죠. 국가가 나서서 무사들에게 칼을 쥐어주니 와문하고 나발이고 서로 권력을 쟁취하겠다며 싸워대기 일쑤였어요. 법보다 주먹이 통용되는 만큼 이참에 나도 한번 해보자며 심지어 가장 밑바닥의 하층민들까지도 기회주의자로 변모해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막부가 제공했죠. 가마쿠라 막부 역시 개창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사후 급격히 흔들려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장인 호조 도키마사가 반역을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쇼군을 대신하여 정무를 총관하는 식켄의 자리에 올라 이제는 하다 쇼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제3대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가 암살당한 뒤에는 천황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는 오히려 호조 가문의 권위만 드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반대급부로 황실의 권위는 저 아래 땅속 깊은 곳으로 처박혀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거론되지도 않죠. 이후 위풍당당해진 호조 가문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원나라의 일본 원정이었습니다. 원나라의 일본 원정은 원이 원나라 남송 정복을 위해 벌였으며 고려도 징발된 전쟁이에요. 막부는 연합군의 상대가 전혀 되지 못했죠. 하지만 이들은 연합군에게 잡히면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는 식의 선전을 퍼뜨려 결사항전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알다시피 때마침 일어난 태풍이 그들을 도왔고요. 이 일을 계기로 일본에는 신국 사상의 뿌리를 깊게 내렸죠. 신국 사상이란 자국을 신의 나라로 여기는 사상으로 이번 원정에서 태풍의 신이 자신들을 도운 건 본래 일본인은 예의와 도리를 아는 민족인지라 오직 일본인만이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1억 총옥새와 본토 무적설 그리고 카미카제도 여기서 착안해 만든 거고요. 아무튼 승리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가마쿠라 막부는 결국 터져나오는 무사들의 불만에 잠재우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죠. 다음 이야기 15세기 유럽에서 펼쳐진 대항해 시대 머나먼 이국의 땅 일본에도 그들이 찾아왔다.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신기한 물건들 특히 긴 철제 막대기는 일본 전국시대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는 기독교가 전래되고 그들의 교세는 전국 사명걸에 따라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한다. 과연 기독교는 일본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2월 7일 저녁 6시 그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그보다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